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카메라가 철수한 후에도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무대 중앙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13살 소녀 비가 서 있던 그 자리였다. 그날 밤, 비는 단 한 곡만을 불렀다. 하지만 그 단 한 곡이 한국 소비자 업계의 정상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사건은 조용히 시작됐다. 화려한 오프닝도, 자극적인 편곡도 없었다. 무대에는 기타 한 대와 소녀 한 명뿐이었다. 비는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첫 소절을 꺼냈다. 노래는 어머니와 딸의 기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시절 만들어진 곡은 오랫동안 슬픔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느리고 단순하며 대중성도 떨어지는 곡이었다. 하지만 이 노래가 가진 힘은 세대를 넘어 살아남았다. 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다. 감정을 과장하지도 호흡을 느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조심스레 넘기는 사람처럼 비는 한음 한음 놓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한 제작자는 기술적으로 특별한 점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어진 말은 이랬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객석 앞줄 VIP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노래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는 국내 소비자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연 매출 수십조 원 규모 기업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였다. 업계에서는 그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사람이라 불렀다. 광고 모델 선정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와 효율만을 중시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그런데 그가 노래가 중반도 지나기 전에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는 늦게 터졌다. 누군가는 박수 타이밍을 놓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나지 못했다. 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갔다. 그 순간까지 아무도 이 밤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전환점은 방송 종료 후 찾아왔다. 비는 예정대로 대기실로 향하려 했으나 제작진의 요청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VIP와 연결된 회의실에서 짧은 면담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 방에는 몇 명의 관계자와 함께 조금 전 눈물을 보였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다. 그는 먼저 말했다. 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까? 비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어른들이 왜 울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말에 방 안공기가 달라졌다고 당시 관계자는 전했다. 그 순간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하지 않았다. 며칠 뒤 업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명 대기업이 시인 겸 가수와 대형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빈을 떠올리지 못했다. 나이가 너무 어렸고 상업 활동 경력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주일 후 계약의 주인공이 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계는 술렁였다. 계약 금액은 20억 원이 아니었고 2억 원도 아니었다. 계약 기간은 3년, 총 20억 원 규모 중 1차 집행만 2억 원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공개되었다. 광고 모델 계약으로서는 파격적 조건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었다. 이미지 연출 강요 금지, 성인 콘셉트 광고 요구 금지 노래 편곡 최소화 모든 조건은 일반 광고 계약과 정반대였다. 왜 빈이었을까? 기업 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그날 회장님은 소비자를 봤습니다. 미래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미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사람들의 얼굴을 본 겁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은 최근 몇 년간 가족 기업을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해왔지만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 영역에서 한계를 느껴왔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 빈의 무대는 그 한계를 단번에 넘어섰다. 시장 조사 보고서 한 장보다, 광고 10개보다 그날의 한 곡이 더 큰 힘을 발휘했다.
방송 직후 관련 클립의 온라인 공유 속도는 평소 인기 아이돌 무대보다 빠르게 확산되었다. 댓글의 70% 이상이 40대 이상 시청자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비자 업계가 가장 놓치기 쉬운 세대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학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선택이 순수한 감정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을까?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눈물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어린 가수 이미지를 이용해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때 한 내부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왔다. 계약 체결 전 진행된 브랜드 신뢰도 조사 결과였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정서적 친밀도 지수는 경쟁사 대비 12% 낮았고, 특히 50대 이상 여성 소비자층에서 격차가 컸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 세대는 기능이 아니라 기억을 구매한다. 빈의 무대가 그 실증 사례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질문은 있었다. 왜 하필 어머니와 딸의 기타였을까? 빈의 선택은 우연이었을까? 한 음악 관계자는 말했다. 그 아이는 트로트를 옛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 겪지 않은 시간을 대신 살아내겠다는 태도로 부릅니다. 그 태도가 바로 그날 밤 한 남자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카메라가 완전히 꺼진 후에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스튜디오 한쪽에서 스태프들이 케이블을 정리하고 무대를 철수하는 동안에도 회장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팔을 붙잡고 시선을 바닥에 떨며 누군가가 조심스레 이제 이동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숫자와 판단으로만 움직이던 사람이 감정 앞에서 멈춰있는 모습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회장이 그 자리에 머문 이유는 단순히 감상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취재 결과 그는 노래가 끝난 직후 이미 한 가지 결정을 내려두고 있었다. 단, 그것이 개인적 선택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 회장님은 경영자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울릴 때 회장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다. 1960년대 후반, 전기가 자주 끊기던 작은 집 부엌 한편에서 기타를 만지작거리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기타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지만 힘든 날이면 늘 같은 곡을 흥얼거렸다고 한다. 그 노래는